안녕하세요. 최일진쌤입니다. 오늘 수업은 정보 보안 영역입니다. 저와 같이 학습 목표를 같이 살펴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과 관련된 피해 사례를 찾아보고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정보 보안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살펴보면 간혹 일어나는 문제들인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휴대폰 앱 개발자로 있을 때 몇몇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그 프로그램 속에 아무도 모르게 악성 코드를 숨겨서 개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는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정보 보안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그리고 송신과 수신 도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법을 의미합니다.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인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기밀성은 허가된 사용자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원치 않는 정보를 막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비밀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결성은 허가되지 않거나 우연한 변경으로부터 정보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휴대폰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다른 내용이 전달이 된다면 큰일 날 일이죠. 가용성은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러 쇼핑몰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면 곤란하겠죠? 즉, 악의적인 서비스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로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해킹 등이 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은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허락 없이 정보 시스템에 접근해 자료를 취득하고 변조하거나 삭제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 프로그램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슬라이드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랜섬웨어,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등이 있죠. 웜은 자기 복제 특징을 가지는데요. 지속적으로 자기 복제가 되어서 네트워크에 과부하를 시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일반적으로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파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 안에는 교묘하게 악성 코드가 숨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로 해커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정상적인 경로로 받지 않은 파일을 실행했을 때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불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에서 누군가가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파일들은 절대로 실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통해서 감염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인 파일을
오염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여러분들의 파일을 강제로 암호화 시켜버립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돈을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그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암호화된 파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애드웨어는 프로그램의 명처럼 광고를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용자에게 악의적인 광고에 노출되도록 하는 악성 코드를 의미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스파이웨어는 범죄 행위에 많이 이용이 되어지죠. 누군가를 스토킹을 할 때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파일을 교묘히 숨겨서 그것을 실행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그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그 사람이 획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죠. 해킹이라고 하는 용어. 해킹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접근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의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침입이나 불법 자료 열람, 불법 자료 유출, 변조, 삭제, 그리고 정상 동작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해킹의 종류는 디도스, 스니핑, 스푸핑,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 등이 있습니다. 디도스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의미하고요. 사이버 테러의 대표적인 경우죠. 좀비 PC들을 만들어서 공격 대상에게 비정상적인 트래픽 공격을 가합니다. 스니핑은 네트워크상에서 상대방을 엿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네트워크를 도청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스푸핑은 해커가 악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바꾸어서 해킹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기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 요소로부터 예방하는 것이겠죠. 다음에 예방법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운영체제의 보안 업데이트와 백신 버전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최신화한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검사 및 치료하는 것을 생활화한다. 개인정보와 같이 비밀 정보가 담긴 파일은 비밀번호를 넣어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믿을 수 있는 웹사이트와 프로그램만을 사용을 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스팸 메일 필터링 기능을 추가합니다. 해킹 피해 발생 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경찰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 보안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기입니다. 3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로 구성된 8자리 이상의 문자열로 비밀번호를 만들고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3가지 이상의 문자란 알파벳, 숫자, 특수 문자의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합니다. 문자 조합의 경우의 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쉽게 해커가 비밀번호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입니다.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찾아내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이러스만 백신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나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화벽과 윈도우 접근 권한 관리하기입니다. 방화벽은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방화벽이 설치가 되어져 있죠. 즉, 위험으로부터 침입을 차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화벽을 설정해서 외부로부터 불필요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 접근 권한 관리는 파일이나 폴더에 허용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방법입니다. 한 컴퓨터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 사용할 때 유용한 방법이죠. 자, 그럼 윈도우즈에서 방화벽을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윈도우즈 시스템의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및 보안 영역으로 가죠. 그리고 윈도우즈 방화벽을 찾습니다. 윈도우즈 방화벽을 통해 앱 또는 기능을 허용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허용되는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변경,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접근 권한 관리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파일이나 폴더를 통해서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자 하는 파일 폴더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속성 클릭한 후에 보안 탭을 클릭을 합니다. 관리 가능한 항목인 모든 권한, 수정, 읽기 및 실행, 쓰기, 읽기 항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 보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보 보안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보안의 위험 요소는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정보 보안을 위한 방법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방화벽과 윈도우 접근 권한을 관리하기 등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익혀서 활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